안녕하세요, 까칠 교수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는 분들에게 자주 논쟁이 되고는 하는 주제를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책의 밑줄을 긋는 일인데요.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책을 읽다가 오래 기억하고 싶거나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책에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합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연필이나 샤프처럼 이렇게 나중에 지울 수 있는 걸로 밑줄을 그으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볼펜이나 형광펜처럼 나중에 지울 수 없게 밑줄을 긋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아무튼 밑줄을 긋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가끔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도 긋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누가 밑줄을 그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밑줄을 긋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책에 어떤 흔적 남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책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아예 따로 독서 노트를 마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가끔 밑줄 대신에 책의 한 귀퉁이를 이렇게 접어두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요건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까칠 교수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참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친 것 같습니다. 밑줄을 그어보기도 하고 책을 접어두기도 하고 포스트잇을 붙여보기도 다 해봤어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리된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일단 밑줄을 긋지는 않습니다. 밑줄을 긋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책에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 책에 밑줄을 그어두면 그어둘 땐 좋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볼 것 같은데 의외로 나중에 다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보려고 해도 내가 몇 페이지에 밑줄을 그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책의 본문에다가 밑줄을 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열심히 밑줄을 그어놔도요, 의외로 나중에 다시 밑줄 그은 그 부분만 다시 챙겨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바로 이런 독서용 인덱스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이게 좋은 것이 이 폭이 딱 책의 활짝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긋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붙여두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도 내가 어느 페이지에 표시를 해놨는지 이렇게 붙여놓은 플래그만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플래그만 붙어있는 부분만 다시 찾아서 보면 중요한 부분을 다시 살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래그도 길이가 이렇게 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 전체에 아예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처럼 붙여둘 수 있는 이런 긴 플래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긴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긴 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일단 조금 더 비싸요. 그렇기도 하고 작은 걸로 붙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첫 문장이 시작되는 데에만 붙여두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점만 알아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좋은 것은 나중에 이 플래그를 다시 떼어내도요, 책에 거의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거나 혹은 나중에 책을 읽고 다시 중고로 팔려고 하는 경우 이런 플래그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발 도서관에서 빌린 책 보시는 분들 계시면 제발 이거 쓰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2번 쓰세요. 아시겠죠? 물론 이게 장점만 있진 않습니다. 일단 책을 읽을 때 가끔 이 플래그를 가져오는 것을 깜빡하면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 챙겼나? 불안하기도 하고요. 책에다가 플래그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책을 꽂으면 이 붙여놓은 플래그가 이렇게 뒤에 닿으면서 이 플래그가 휘어지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책의 윗부분에 붙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윗부분에 붙이면 밑줄 긋는 효과가 안 생겨요. 그리고 저처럼 책이 많아가지고요, 책장에 이렇게 꽂아 놓은 다음에 그 위에도 이렇게 책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어차피 위에 붙여놔도 휘어지고 구겨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요 얇은 플래그가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얇고 또 좁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메모를 하긴 좀 어려워요. 사실 책을 읽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질문을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책에 이렇게 밑줄 긋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책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건 더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포스트잇을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쓰든가 아니면 독서 노트를 기록하든가 혹은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제일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플래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나 노하우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발
댓글로 제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회사의 것을 주로 쓰느냐 하면은 예전에는 이 3M에서 나온 요 9개 색상이 들어있는 이게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이거를 사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 알파 M 플래그라고 하는 제품도 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3M보다는 조금 더 이 알파께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품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별이 잘 안 가시죠. 어쨌든 조금은 가격이 더 싼 것 같아서 요즘은 이거를 박스로 주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 내돈내산이고 광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쓰셔도 여러분 괜찮아요. 검색을 해보시고 싼 걸로 구입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긴 거가 좋다라고 한다면 긴 걸로 구입해서 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밑줄을 긋는 게 좋을까, 혹은 밑줄을 긋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 잠깐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